저도 이제 건강 강의는 한 20년 이상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는 한 2년? 그전에는 그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건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자연 치유를 하면은 몸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빨리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식당도 이제 우리가 하고 곡식도 이제 공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죽을 병을 한 곱이 넘긴 사람들이 막 먹고 살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10년 정도 이상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서 자면은 또 시골에 살면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쭉 해보니까 어느 선에 가서는 더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거 하면 좋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많은 세대가 있지만은 요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세대로 따진다면 우리 시대의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는 사상이 갈리면 분리되지만은 건강은 종교와 이념을 다 떠나버려요. 종파도 무시되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비춰볼 때 어떤 분은 한 10년, 15년을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농사 짓고 열심히 밖에 자는데 이 머리 뒤에 이게 머리에 부스럼이 생겼는데 이건 죽어도 안 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1%도 오차가 없는데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또 팔을 다쳤는데 이건 또 죽어도 안 나요. 열심히 해도. 다른 것이 다 낫고 마지막에 가서 꼭 하나 안 낫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라디오 듣지요, 라디오. 우리 사모님도 참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뭔가 아직도 하나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눈이 안 좋고 하니까 라디오를 이제 계속 들으셔요. 예, 귀가 이제 점점 멀고 하니까 조금 볼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조금 제가 할 때는 대화가 안 되니까 좀 끄거나 낮춰요. 그러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그대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가? 아니면은 그 파장이 약해서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들려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파장을 그대로 우리가 못 들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 TV나 라디오에 그 파장을 증폭하는 증폭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도
생명 에너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걸 증폭시키는 증폭제가 없을까? 볶음국식 열심히 먹고 해도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에너지 증폭제로서 제일 강력한 매체가 뭘까 해서 찾은 게 은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서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가 약하고 에너지 증폭제를 써야 된다는 이유와 근거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이 인류의 최고 오래된 역사책이 성경입니다. 6,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여기 종교를 안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족보인 성경에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도 뭐 홍수 전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창조 후에 한 1650년경에 홍수가 났는데 그 이전에는 이 대기층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로. 근데 여러분 물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장 잘 흡수하는 매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이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른 데 가면은 대개 보면 물이 흐르지 않은 습한 데는 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물이 흐르는 계곡에 가면 항상 신선하죠. 생명 에너지는 계속 물로 가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에서 오는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지구 위에 있는 물층이 받아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전사를 해줘요. 그러면 땅이 그 생명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 생명 에너지를 받은 땅의 이 원자가 그 핵 주위를 전자가 돌면서 파장을 날려보내요. 지구 55km 위에 전리층이라는 그 망이 있는데 그까지만 이것이 이 파장이 이렇게 전체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자궁 같은 것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7.83이라는 이 지구 자기장의 이 파장을 우리가 독일의 슈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슈만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상 55km를 넘어가 버리면 이 생명 파장이 안 가요. 그래서 그 55km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우주인들이에요. 우주에 가면 구경 잘하고 올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요, 첫째, 멀미가 나서 미쳐버린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엄마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잘 자는데 떨어져 있으면 잠을 자요, 못 자요? 울고 버티죠. 일단 잠을 전혀 못 잔대요. 수면제로 계속 주사를 놓지 않으면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가면 아예 수면제 주사, 멀미약 주사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구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그게 뭐 있어 하지만은 지상 55km 전리층을 넘어서 버리면 그 파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주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은 지구에 내려와서 걷지도 못해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뼈의 이 밀도가 전부 다 상쇄돼 버리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버리고. 근데 이제 이 지구에 전사된 이 생명 에너지는 이 지구에서 이제 다시 인간에게 이 파장을 줘야 돼요. 파장을 줄 때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높여주듯이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그 증폭기가 바로 은이에요. 은은 전기와 열 전도성이
최고로 탁월합니다. 은 1g 가지고 1800m의 실을 뽑게 돼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위에서 물이 이렇게 눌렸잖아요. 가로 세로 1m의 공기의 무게를 1기압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물이 위에서 눌려줬기 때문에 한 2기압 정도 돼요. 그 정도면 산소 농도가 얼마인가 하면 38%랍니다. 어떻게 아느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우리가 살구나무 같은 데 상처를 내면 누런 진이 나오지, 그죠? 그게 굳어서 돌이 되면 호박이라는 보석인데 옛날에 남자들 한복 명절에 입으면 노란 거 다는 거 있죠? 그 안에 공기방울. 그 산소를 측정하니까 38%예요. 홍수 전에 이게 진이 나와서 굳은 거니까. 그럼 그 정도 산소 양에 그 정도 그때 당시에는 이 땅 위에 은과 금과 보석이 쫙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생명 파장을 증폭시켜 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한 천리 정도 거리를 가볍게 뛰어갈 정도의 환경이었대요. 천리가 진주라 천리길. 서울서 진주까지를 가볍게 뛰어갈 정도의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를 살았느냐? 첫사람 아담은 그 환경에서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로사였어요.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홍수가 딱 있고 모든 보석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늘에 물충이 내려오면서 산소 농도가 21%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홍수 전에는 나이가 몇 세 하면 아유 이제 뭐 700세 좀 넘었습니다. 저는 그저 500세 조금 넘었고요. 보통 100세 단위로 쉬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저는 25살 하고 2개월 뭐 며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때는 보통 100세 단위로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인데 그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란은 데라보다 갈대아 우리에서 먼저 죽었더라. 왜 기록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하도 신기해서 기록해 놓을 정도였어요. 요즘은요? 요즘은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노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 어린아이들부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생명력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은이 뭐 살균제가 좋다.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나 이런 단세포 미생물을 죽이는데 은이 최고의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 최고의 강력한 항생물질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은을 차게 하면서 이제 쭉 봤어요.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갔더니만 이 신장이 망가졌는데 이게 의사가 이게 멀쩡하다 좋아졌다. 본인은 내가 자연 치유를 해서 좋아졌다.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분은 생명력이 근원적으로 약한데 은을 통해서 땅에 전사된 생명 에너지를 증폭해서 받기 때문에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람들에게 은을 많이 사용하게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적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어느 선에서 이게 더 안 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식당 하시는 자매님이 옛날에 정신병으로 미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아져서 이제 같이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이 아파트 방에서 넘어지면서 이 혼절을 해버렸어. 이걸 잘못 짚어가지고 팔을 못 움직여 식당을 못 하는 거예요. 쉬게 해도 안 하고, 별짓을 해도 다 안 되고, 내가 철저히 저녁 굶고 일찍 자고 곡식 잘 먹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안 낳냐 이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 같아요. 나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은이나 한번 둘러보세요. 근데 그 이틀 나가니까 덜 하대. 이틀 3일 되니까 뭐 안 아픈 게 일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며칠 지나가지고 이게 와, 이 사실 이게 뭐 홀린 거 아닌가, 거짓말이 아닌가 해서 뺐더니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되니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한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이걸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이거는 항균제로서 최고로 탁월하니까 이제 해본 결과 이것은 항생제의 역할 이상으로 생명 에너지의 증폭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족보인 성경에 있느냐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이 출애굽할 때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즘 앓는 이런 병 다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이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두 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말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맨발로 걸어서 나왔다, 밖에 자서 나왔다, 이런 말을 안 해놓고 만나 볶음국식을 먹어놨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은금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치유를 자연과 접해도 땅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매체가 없이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를 만나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모님 이해되지 그죠? 그동안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소예요. 성소가 뭔가 하면 인간 기계 설계도입니다. 근데 안에 지성소는 보면 금으로 싼 널판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만드는데 널판의 높이가 5m, 폭이 70cm 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쫙 둘려놨는데 금으로 쌌어요. 그 금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예수님의 몸도 칭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인간의 몸도 상징하는데 그렇게 그 널판을 세우는 기초를 어디에 놨는가 하면 그 널판 하나에다가 음판자 2개씩을 땅 위에 놓고 올려놨어요. 기초석으로. 우리 옛날에 한옥지만 우리 선생님 나무 올려놓을 때 뭐 놓습니까? 방석돌 놓죠, 기초석. 그거 없이 집이 무너지겠죠, 그죠? 그 기초석을 전부 은으로 놨어요, 은으로. 그래서 인간이 땅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일 매체는 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말이죠. 제일 큰 질병의 원인이 전자파입니다. 전자기파라 그러죠. 전선에서 나오는 거,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거, 스마트폰에서 이런 나오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전기라 그래요. 전기는 흘러야 되는데 배터리처럼 뭉쳐 있어요. 이게 대개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전기는 어디로 흐르는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요. 전자는 어디로 흐르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이너스 길이의 자석을 놓으면 밀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놓으면 어때요? 붙어버리잖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흐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해요. 전기는 땅으로 흘러가고 전자는 땅에서 몸으로 들어가요. 그 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뭐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이온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뭉친 게 음이온. 우리가 음이온이 계곡에 가면 많다고 좋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에는 양이온이 제로예요. 양이온이 넘치고 음이온이 제로고, 숲속에 가면 음이온이 많고 양이온이 적고, 이게 이 몸에 과부하된 양전기가 이게 신경을 자극하면요, 여러분 혹시 전자레인지가 고주파로 이렇게 진동해서 물을 끓이는 거 압니까? 이 머리가 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고 폭발이 돼 버리고, 이게 진동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분해시켜 가지고 세포의 땅구멍을 막아 버리면 이게 막 피부가 나빠지고, 이것이 수면을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 대사의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시켜 버리면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두통 오고 우울감하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정전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기 에어컨, 밥솥, 냉장고, 테레비 이런 데 항상 과부하가 걸려요. 전기 제품에는. 우리 몸도 전기 제품입니까? 고성능 전기 제품이에요. 똑같이 이게 이 정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이 전선은 두 가닥이 오는데, 2000년대 이후에 집진 집들은 법적으로 전부 세 가닥이 들어와요. 전기 콘센트도 전선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접지선이에요. 땅으로 이 과부하된 정전기를 해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변비로 너무 막 힘들어 고통하다가 시원하게 대변 보고 나면 어때요? 그 쾌감 대도하듯이 이게 변비처럼 이렇게 꽉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흐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전자제품의 이 정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회로에 이상이 생기고 불도 나고 망가져 버리니까 접지를 다 해요. 그래서 전위를 제로로 떨어뜨려요. 땅에 이 구리봉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건물 준공 허가가 안 나요. 법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우리 몸의 정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발을 맨발로 땅에 딛는 거예요. 그러면 양전기는 빠져나가고 음전기는 들어와서 몸이 전위가 안정이 돼서 정신이 맑아져요. 이게 양전기가 이게 높아져 버리면요, 애들 막 미쳐버릴 것 같다, 그죠? 길 가다 막 칼 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싶고, 이게 전부 전자파장이다 이 말입니다. 애들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붙들고 삽니까?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자야 돼요. 없으면 불안하대. 이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텔레비, 냉장고, 에어컨 전부 다 밥솥까지 땅에 접지시키면서 왜 인간의 몸은 접지하는 법을 안 만들까? 지금도요, 방글라데시나 인도 가면 다 맨발입니다. 다 접지하고 살아요. 문화의 발달은 이 전련체, 전기가 흐르지 않은 이 고무 같은 합성 수지를 가지고 땅 만들어 가지고는 땅과 뭐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단절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병에 뭐가 좋은 거는 인터넷가 들으면 알지만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 선생님 집을 지면 집을 짓는 이 주춧돌이 없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오는 생명 파장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형태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붕어빵 먹어본 적 있어요? 요즘부터 잉어빵이라고 하지. 쇠로 만든 주물 틀에다가 밀가루 풀중 넣고 판녀 가지고 구우면은 똑같은 게 계속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의 세포가 딱 하나가, 어떤 것은 눈은 되고 어떤 것은 코가 되고 어떤 것은 다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분화될까요? 이상하지, 그죠?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 도롱뇽이 압니까?
꼬리를 잘랐어요. 꼬리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땅에 오는 생명 에너지 중에 현대 과학이 발견한 게 중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은 사람의 몸도 붕어빵들 같은 형태장이 딱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제 위치에, 코도 제 위치에, 손가락도 이렇게 있고 더 자라지 않지. 이게 깨어져 버리면 여기서도 손이 막 나무가지처럼 나올 수 있고 눈도 여기 붙을 수 있고 이게 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생명 형태장 에너지가 제대로 못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모든 몸 안의 생명체의 간, 폐, 위, 신장 이런 생명체의 그 유전자 어떤 메시지를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자가 형태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의 전자파로부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자파 받으면 유전자가 변이돼 가지고 암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형태장 에너지를 은히 증폭시켜서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도롱뇽이 왜 꼬리가 자라날까요? 그 꼬리가 자라는데 보니까 미세한 전류가 흐르더래. 자라더라고요. 전류를 차단하니까 꼬리가 못 자라더래.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파와 같은 에너지장이 딱 잡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땅에서 오는 에너지 형태장이 우리를 딱 잡아줘야 유전자가 변이가 안 되고 암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원리는 사실은 간단해요.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바본지 집에 있는 냉장고는 접지시키면서 몸은 접지시킬 줄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언제 그러면 유전자가 바뀌고 회복이 되느냐? 수면 중에 다 이러십니다. 보통 우리 몸은 11개월, 12개월 되면 세포 뼈까지 완전히 다 바뀌고 1년 전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아보거든요. 파장의 문제.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우리 몸이 뼈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자연치유란 개념을 그저 좋은 음식 먹고 물 마시고 공기 숨 쉬면 된다는 그 차원으로 해서 지금 다 한계를 만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희도 한계를 만나봤고, 근데 이제 이 생명 에너지가 언제 가장 강력한가? 낮은 밤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에 지자기의 파동이 땅의 에너지장이 눌려가지고 지구 반지름이 6,370km, 10배까지 못 뻗어가요. 10배. 반대쪽인 밤은 100배까지 뻗어갑니다. 60배 거리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노는 날인데 우리 낮잠이나 좀 자자. 한 잠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풀립니까? 무겁고 쭉 늘어집니까? 아니, 잠을 자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근데 밤에 자고 나면요? 풀려요. 그리고 모든 식물은 낮에는 절대로 안 자라요. 낮에는 안 자라요. 생명 에너지는 다 밤에 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여기 온 분들 중에 저 단독주택 사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선생님 외에는. 나머지는요? 전부 다 윤수일의 나의 아파트에 살잖아. 그죠? 땅하고 붙어 있어요? 멀어졌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면 집집마다 전기 콘센트는 다 있어요. 콘센트 꼽으려고 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철핀 나와 있어. 그죠?
그게 땅의 동봉과 연결된 접지 콘센트입니다. 접지선이에요. 그러면 그 접지선에다가 구리선을 연결해가지고 은으로 된 은을 실을 짜면 1g에서 1800m까지 나와요. 은으로 실을 짜가지고 요새는 기술이 좋다 보니까 천을 섞어서 은사로 이렇게 천을 짜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자는 것과 같을까요? 땅에 자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몸에 정전기도 빠져나가고 땅에 음전기도 30층, 50층 아파트라도 올라오고.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걸 이제 하다가 이제 사업자를 냈어요. 저희가 계속, 제가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전에는 저도 이게 전자파가 싫어서 엎드려서 연필로 책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뭐 월간지 건강지나, 겨울간 건강지 나가지, 월간지 파루시아 나가지, 또 책 계속 써야지.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아침 일어나면요. 그래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가지고 뭘 하지를 못해, 이게. 이게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으니까 밖에 자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시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서 잡았어요. 깔고 이제 전기석이라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솜에 넣어 가지고 솜 원료에 넣어 가지고 이제 솜을 뽑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이온이라고 원자의 개선이 많이 들어있겠죠. 전기석이라고 토르말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해서 이제 듣고 잤는데 첫날을 잘 모르겠어요. 이틀, 3일, 4일 되니까 이게 완전히 해소돼버려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눈물이 나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의학이라는 것이 화학적인 면으로 분석하고 분리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고성능 전자기기 부품이라고 보면은 접지가 답이다. 뭐 골치 아픈 얘기 할 거 없고 접지가 답이다. 뭐 호르몬이 어떻고 멜라닌이 어떻고 이러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서 안 복잡해요. 평생 듣도 못한 건데. 근데 집에 가면 접지 코드 다 있고 이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떤 특별한 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전자기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낮은 맨발로 다니고 우리가 집에서 이제 TV 모니터를 할 때도 콘센트에 접지 방석을 해서 딱 맨발을 올려놓으면 어디와 연결되겠어요? 과부에 된 양전기는 땅으로 빠져버리고 마이너스 전기가 올라와서 안정이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깨닫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능 검사까지 다 이제 마쳤어요. 마쳐가지고 이제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은으로 천을 짠 패드를 집에 요한 깔고 자는 집 없잖아, 그죠? 깔고 이 전기 코드에 꼽아버리면은 땅에 자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신발이 중요해요. 왜? 전부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 쓰는데 이 신발의 밑과 이게 발하고 연결되게 이게 전기가 흐르게 해가지고는 몸에 있는 이 나쁜 양전기가 정전기가 휴대폰을 쓸 때도 그 신발을 신으면 땅으로 흘러버리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지금 애들이 다 미쳐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낮에는 우리가 이제 은을 차면은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공기 중에 이제 나쁜 파장을 상쇄시켜 주지만은 이렇게 해봐도 제가 은을 많이 찾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옆구리에는 이렇게 긴 걸 이렇게 걸고 있다고. 이렇게 해도 전자파 막으려고 땅으로 어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목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해봐도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땅과 접지할 때 가장 완벽한 어스가 이게 해소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밖에 잘 때 그냥 침낭 속에 그냥 그 내피 엮고 자는데 이제 침낭 내피를 이제 은사로 만들어요.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실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먹거나 약을 사 먹거나 보조식품을 쓰지 않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왜냐? 생명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데는 어떤 보조식품이나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이나 방법도 도움이 안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을 벗어나면 대화가 안 돼요. 저도 이제까지는 볶음국식 먹으면 됩니다. 밖에 잠자면 됩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 한계가 안 될 때는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은을 차서 증폭을 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뭐 컴퓨터 좀 한다고 이게 은이 해소를 못해서 이 눈이 무르고 눈물이 나고 이거 모니터를 못 보고 이게 답이 뭘까? 결국은 한계를 만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양반은 전에는 이 말 하더니 이번에는 이 말 한다는데 우리가 거의 우리와 연관돼서 곡식과 연관돼서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한 5, 6천 명 돼요. 반수 이상이 암 환자입니다. 항암제 맞고 다 생명력이 약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생명력이 다해서 죽어갈 때는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은 좋아지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좋아질까? 또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어떤 경우일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온 것은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접시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경험에도 먹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회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싸개라 그랬죠. 우리를 보호하는 생명싸개가 지구적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환경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매체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생명싸개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는 이 방법이 이런 천을 만드는 회사도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져가지고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붐을 일으킬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안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싱이란 말은 접지란 뜻인데 유럽에서는 어싱이라고 미국은 이제 그라운드라고 한국은 접지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뭐 책도 나오고 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전기 들어와서 건강한다 이 선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됐어요.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책도 써놨어요. 원고를. 책도 나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가
좀 더 질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가 뭘까? 집을 짓는 기초가 한옥이 주춧돌이면 인간의 생명을 증폭시켜서 회복하는 주춧돌이 은이라는 매체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야, 이거 건강을 위해서 볶음국식이 참, 이게 볶음국식을 왜 먹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원자는 그 핵이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뤄야 돼요. 둘, 넷, 여섯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빛의 속도로 이제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뺏겨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의 백혈구가 왜 병균을 죽인다는 얘기 많이 안 합니까? 근데 백혈구가 병균을 죽이진 않아요. 백혈구도 무기가 있어야 병균을 죽입니다. 그 무기가 뭔가 하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뭔지 다 알죠? 상처 났을 때 소독하는 거품 나는 거. 과산화수소는 수소 2개에 산소 분자 1개가 붙어 있어요. H2O예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H2O2입니다.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완전한 결합이 된데 산소가 하나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해요. 불완전한데 이 과산화수소가 균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모든 균은 마이너스 전자예요. 이게 과산화수소가 이게 혼자 있으면 외로워가지고 남자가 여자나 혼자 있으면 막 연애하고 싶고 연인이 그립듯이 지 짝을 찾아요. 같은 전자를. 근데 이게 세균은 전부 마이너스 전자를 띄요. 근데 세균은 마이너스 전자를 띄다고 해서 지도 마이너스 전자가 좋으니까 붙으면서 이 산소가 균의 생식기를 터뜨려서 산소 산화시켜버려요. 그때 굴이나 은이 이 산소와 결합이 되면 몇백 배 더 강력한 살생력을 가져요. 혹시 여러분 저 TV 뭐 스마트폰 이런 데 파는 데 가면은 조그만 병에 스마트 클리너 해가지고 이게 파는 거 있어요. 그 원료가 뭔지 압니까? 과산화수소에다가 은콜로이드, 은입자 넣어놨어요. 그 왜 은을 넣어놨느냐? 과산화수소와 은이 반응하면 균을 살균하는 살생력이 200배나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 은하고 같이 쓰면은 효과가 1000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좀 감이 잡힙니까? 이렇게 이제 이 균을 죽이면 남은 이제 백혈구가 그걸 잡아서 이제 먹어버리겠지,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식균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계속 이제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이걸 이제 짝을 맞춰줄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서 이게 쌍을 이뤄주면 이 활성산소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세균을 죽이고 나서도 쌍을 안 맞춰주면 이놈이 그냥 상사병 난 같은 남자가 같은 남자를 좋아하면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자처럼 지하고 똑같은 전자를 가진 물질을 찾아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거천 플러스고 세포 안은 마이너스니까 세포 안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마이너스와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세포가 뭐가 생길까요? 구멍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면서 이 세포가 죽어들어가요. 그걸 산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현상이 우리가 옛날에 가마솥 위에 보면 이 솥안에 녹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 중에 한 2% 되는 산소가 막 이 쇠붙이 속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다가 빼앗아 와버리니까 쇠가 부식돼서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요, 집에 가서 옛날 가마솥 한번 봐요. 불 때는 아궁이 밑은 절대로 녹쓰는 법이 없어요. 얼음이 묻은 데는 절대 녹이 안 슬어요. 왜 그럴까요?
탄소거든. 탄소는 1000년이 가도 마이너스 전자를 계속 내보내. 대단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활성산소가 와서 쇠 속에 전자와 붙으려고 하면은 그 얼음에 탄소가 척척 붙으니까 쇠가 녹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녹슬은 쇠에는 보면 막 탄소강들은 이 숟가루하고 이렇게 기름하고 이렇게 딱 발라놔서 녹이 안 슬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죽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탄소가 끊임없이 마이너스 전자를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설인 것이 왜 우리 옛날에 동그란 말뚝 후라시에 들어가는 건전지 동그란 거 아세요? 그거 우리 어릴 때 막 까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새카만 막대기 하나 있죠? 건전지 까면 오נס어요. 그게 탄소 막대 아닙니까? 왜 집어넣어놨어요? 마이너스 전자 계속 방출하라고. 그래 전기가 흐르니까. 그러면은 이 탄소가 돼야만이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곡식을 먹을 때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계속 먹으면은 이 소화기관이 한 10m 되는데 여기에서 꽉 차면 뭐가 될까요? 탄소 막대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몸 안에 뭐를 잘 공급해요? 마이너스 전자를 잘 공급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긴 어떤 정전기도 해소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 전자파는 제 생각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딱 아침에 가서 앉으면 모니터 앞에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입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접지를 통해서 해소되느냐? 그걸 제가 실험해 봤더니만 한 4, 5일 되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곡식 장사가 되고 밖에 자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침낭을 팔게 되고 건강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식당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병균을 죽이는 살생 내성 없는 2차 면역기를 찾다 보니까 은을 팔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게 정전기를 해소하고 인체를 어떤 정상적인 생명 에너지가 증폭되게 하기 위해서는 밤에 우리 몸을 감싸는 은사 패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대신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음판을 깔고 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장사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 그래요. 장사라는 개념은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과 일치하는 용어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현 시대가 사고 팔고 사는 시대더라 이겁니다. 뭐라도 사고 파는 시대예요. 건강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예요. 병원에 가도 그렇고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전부 사고 파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진짜 생명에 관한 것을 올바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해서 평생 건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다는 것은 이건 죄도 아니고 양심의 가치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하면은 아무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서 저 구리선이나 팔다리에 감고 수도 꼭지에 매놓고 자보세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은 오해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내가 사업적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운동을 일으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평택서 오신 사모님 가끔 전화해서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낫습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 생명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일단 어디에 아픈 건강 얘기보다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 언젠가는 이 생명력이 다해 죽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이 환경을 이겨낼 생명 에너지를 우리 몸에 증폭시키고 하늘에서 땅에 전사돼서 우리 몸의 유전자의 변형을 막아줄 생명 형태장 에너지를 제대로 잘 받아서 우리 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 방법 하나는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연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한계를 지우지 말고 마음을 열어놓고 또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문제는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온도를 위해서 잤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밖에 자고 난방 없이 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곡식을 먹으면 내 몸에서 장에서 띄워질 때 열이 납니다. 근데 외부에서 열이 계속 들어오면 내 몸에서 열을 안 내버려요. 계속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다리가 약해지듯이. 그리고 이제 은을 쓰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은반지를 끼고 이제 아궁이 불을 떼지 않습니까? 금방 이게 화상 입어버립니다. 열 추결이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난방을 안 해도 이 은사 패드를 깔고 이제 위에다 이제 원적외선 그 이불을 덮고 자면 겨울에도 거의 저게 필요 없어요. 난방이 필요 없게 돼. 저희는 어차피 꼭 저녁을 굶으면 배에서 한 6, 70도 열이 나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한 15년 이상 밖에서 잤고 영하 20도에도. 그런데 이제 은이 그 몸에서 나는 열을 추결한다면은 대단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음판을 갖다 깔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뜨거워. 그렇죠. 우리 선생님 36 태양에서 오는 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별로 온도가 35도, 36도라 그래도 한낮에 우리가 쇠파이프 지압하면 어때요? 그런 현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은이 내 몸에서 나는 열을 받아가지고 추결해서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새둥지처럼 따뜻하고 은에서 나가는 그 이온 파장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한 1000여 종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인데 이것들을 또 사멸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화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잡생각이 없고요. 식욕에 대한 욕구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부족하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를 요구해야 인체가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손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컴퓨터 하는 애들 막 끊임없이 폭식하지 않습니까? 접지를 시켜야 되는데 먹어서 풀라고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고 밖에 나가서 맨발로 한 20-30분만 걸으면 식욕이 없어져버린다. 접지를 통하면 식욕이 없어진다는 증거는 우리가 선생님도 그런 경험하겠죠. 밭에 가서 열심히 맨발로 일할 때는 때가 돼도 배고픈 줄 몰라요. 노는 놈이 더 먹는다는 얘기 알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고 텔레비 보면 이 정전기가 높아지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모자라면서 식욕이 증가되죠. 이게 지금 애들이 식욕 막 뭡니까 피자 이런 거 막 때도 시도 없이 막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스마트폰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만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나쁜 음식에 대한 식욕, 욕구의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이 접지라는 거예요. 어싱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 봐서는 뭐 이런 이론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저는 생명 형태장애나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한 것을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거 전기 이론을 인간의 몸을 기계로 보고 이게 적응시켰을 때 결론이 난 것을 오늘 이런 건강 강의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 없이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추석 세고 나면은 이제 시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일단 매트 이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밖에서 자는 이제 침낭 은사로 된 거, 이제 발을 컴퓨터 할 때도 할 수 있는 접지, 차오르는 뭐 속옷, 신발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건 두고라도 전자파 하나만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환자들은 생명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하면 일단은 뭐가 없어지느냐? 건강 염려증에서 해소가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나 죽을 게 아닌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헛된 과대 망상부터 사라지니까 심리적 안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전자레인지 그 물에 고주파 넣어가지고 막 끓게 하듯이 계속 몸을 흥분시키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못 삽니다. 예. 이게 접지 어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인간의 몸을 땅에 접지했을 때 좋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도 다 접지 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학문적 이론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빠진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생명 에너지의 증폭제라는 거. 절대 자연 치유라고 시골에 가서 한다고 완벽한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증폭제를 은을 쓰면서 이제 경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계를 만났는데 에너지는 증폭되는데 몸에 과다하게 축적된 정전기를 해소하지 못해서 몸의 균형이 깨진 것은 접지밖에 없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해봤을 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사업이 실패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좋다 그래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이 건강이라는 것은 교육 사업입니다. 의사라는 말 자체가 원어가 이게 닥터라는 언어는 도세르라는 라틴어에서 나와서 도세르 교육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30분, 1시간 면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위약만 줘요. 처방해서 해보죠. 왜요? 환자가 왔는데 해줄 게 없으니까 낫고 안 낫고 관계없이 처방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병든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안 가고 이리 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토의를 하고 강의를 할까? 우리가 다 한계를 만나는 입장에서 함께 길을 모색하자. 저도 뭔데요? 이것만 해서 여러 해 왔는데 내가 한계를 만난 부분은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에서는 다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가진 지식은 뭐냐? 내 것은 없다. 빌려오고 훔쳐온 것뿐이다. 뭐라고요? 빌려오고 훔쳐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골똘히 연구해서
연구해 놓은 사람들을 빌려오고 훔쳐와서 내가 제시하는 것 보이죠? 내 것은 없어요. 접지가 내 것입니까? 생명 형태자의 내 것입니까? 내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모두의 유산인 이런 지식이나 어떤 개발된 제품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는 할 수 없지만은 활용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다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땅에 이제 광석이 달라져 버리면 이쪽 파종이 다르죠. 원자의 스핀이 다르니까 성질이. 그러면 같이 다른 파장이 두 개가 올 때 인체에 교란이 오니까 그걸 우리가 일종의 이제 수맥파라 그러는데 이제 물이 왜 파장을 가장 잘 전사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일 잘 막아주는 게 우리가 동판이고 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집안에 있는 냉장고, 테레비, 컴퓨터 다 문제 없어요. 왜? 접시돼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벽 속에 있는 전선입니다. 전기장이 계속 우리 몸의 인체에 파장을 간섭하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 말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뭐 지자기파에 흩어진 파장들, 교란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접지밖에 없더라 이거죠. 관계없어요. 집안에서 우리 접지 다 됐다. 오케이. 벽에서 전기 선에서 흐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다 침대 벽에 붙여놓고 거기 콘센트 아닌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검사를 해보면 전기 그 측정기 있잖아요. 집안에서 해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 뭐 이건 속일 것도 없어요. 아니 지자기파는 솔직히 이거 현대 과학에서 측정한 기계가 없거든요. 우리 전기파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나가죠. 예. 그래서 우리 왜 집 잘 짓는 사람들 보면 음파는 못 깔지만 동판 다 안 깝니까? 예, 이제 그게 그 막는 거거든요. 근데 동보다는 은이 뭐 배는 좋으니까 해소하는. 예? 우리 그 기계 가지고 대 보니까 그걸 깔았을 때는 전부 재료가 다 떨어져요. 어디에 놔도 다 재료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거의 다 기본 상식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가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이 건강을 회복하는데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예.